윌리엄 왕자는 마치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잔 것처럼 카메라 앞에 섰고 불과 60초 만에 왕실 언론 담당 부서 전체를 마비시킬 만큼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문제는 그날 아침 그가 연설할 예정이라는 사실조차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일정표도 보도자료도 심지어 친한 기자에게 미리 작성된 공지조차 없었습니다. 미라의 왕이 될 윌리엄 왕자는 창백한 얼굴에 충혈된 눈으로 연단에 매달려 마치 몸을 지탱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돌이킬 수 없는 균열, 되돌릴 수 없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표현은 너무나 단호해서 베테랑 기자들조차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크라운 워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큰 도움이 되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놀라운 점은 윌리엄 왕자가 누구의 이름도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배신에 대해 오랜 의례와 의무 아래 묻혀버린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의 말투를 보면 추상적인 제도적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왕실 내부의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캐서린 왕세자비가 연설 내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생략입니다. 그건 그가 보호하려던 유일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아직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측근들은 그가 그곳으로 나가기 몇 시간 전부터 재고해달라고 간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 왕족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윌리엄 왕자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가 무엇을 발견했든 무엇이 그를 이 지점까지 몰아붙였든 그것은 왕실이라는 제도보다 더 큰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되돌아온 것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왕관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윌리엄 왕자가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몇 달 동안 기자들은 그가 평소와 달라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공식 석상에 불참하고 멍한 표정을 짓고 눈까지는 닿지 않는 미소를 짓는 모습 등이었습니다.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문제, 결혼 생활의 불화, 건강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찰스 왕세자와의 갈등 때문이라고 추측했는데 이는 그리 새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전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상황은 그의 아버지 찰스 왕세자의 개인 기록 보관소에 있는 잠긴 서랍 안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부터는 마치 소설처럼 들릴 것입니다. 윌리엄 왕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찰스 왕세자에게 넘겨준 왕위 계승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만능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아베오지가 하에오에 있는 동안 그는 아버지의 개인 기록 보관소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찰스와 외국 정상 간의 편지들이었습니다. 외교 전문이나 정부 업무가 아닌 영국 정부와는 무관한 왕실의 개인적인 이익과 관련된 토지 자기 자산에 대한 사적인 서신들이었습니다. 이는 고 구여왕이 추진해 온 정책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거래였으며 군주제의 존엄성 자체를 위협하는 동맹 관계를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왕자는 왕실 법률 고문들에게 따져 물었고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변 대신 회피와 미리 준비된 답변 그리고 파장을 생각해 보라는 경고만 받았습니다. 투명성을 요구할 때마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때서야 이것이 단순히 편지 몇 통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덮어두기 위해 고안된 거대한 시스템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수년간 왕실을 스캔들로부터 보호해온 고위 관료들은 충성스러운 조언자가 아니라 너무나 민감해서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될 비밀들을 지키는 문지기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윌리엄 왕자가 그들의 장막을 걷어차 버렸다. 그가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는 가족 안에서 더욱 고립되었다. 회의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찰스와의 대화는 냉랭해졌다. 아들이 해답을 찾으려던 것에서 시작된 일이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아버지와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려는 후계자 사이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찰스는 아들에게 제발 그만하라고 애원했지만 윌리엄 왕자는 거부했습니다. 언쟁이 너무 심해져서 궁궐 직원들이 해당 층 전체를 비우라는 지시까지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한가운데에 캐서린 왕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 가문의 중심을 잡아온 인물입니다.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윌리엄 왕자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면 모든 게 무너질 거예요. 가문도 국민의 신뢰도 모든 게요. 하지만 진실은 이미 윌리엄 왕자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자로서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무언가를 물려받기를 바라는 아버지로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솔직히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캐서린이 걱정했던 것이 옳았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윌리엄 왕자의 연설로 인한 여파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윌리엄 왕자의 발표가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바로 그 순간 왕실 전용기가 극비리의 히드로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 기록도 언론도 없이 왕실 경호원들이 단 한 명의 승객을 호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리 왕자는 지친 기사에게 피곤한 눈빛으로 비행기에서 내렸고 손에는 왕실 문장이 새겨진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봉투는 누가 봐도 오래되고 개인적인 것이었으며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숨겨진 금고에서 꺼낸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이리 왕자는 단순히 귀국을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환을 받은 것이었죠. 윌리엄 왕자의 발표로 왕실 비상 규정 중 거의 사용되지 않는 조항이 발동되었는데 이 조항에 따라 현역이 아닌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왕족 혈통 구성원은 영국으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메건 마클은 복귀를 거부했습니다. 치육꾼들에 따르면 그녀는 상황을 신뢰하지 않았고 이미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가족에게 다시 휘말리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리 왕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극심한 압박감 속에서 홀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궁에 도착하자 상황은 순식간에 복잡해졌습니다. 아엔 공주와 에드워드 왕자는 직접 개입하여 해리 왕자가 왕실 사저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직원들은 서쪽 복도에서 긴장된 대치 상황이 벌어졌고 고성이 오가고 비난이 오갔으며 경호원들이 왕실 구성원들 사이에 끼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앤 공주는 해리 왕자에게 이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왕위에 존립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편지를 흔들며 윌리엄 왕자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구했지만 윌리엄 왕자는 이미 샌드링검으로 떠나 모든 직접적인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가장 비극적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윌리엄 왕자는 자신의 메시지가 해리 왕자에게 먼저 전달되기를 바랐습니다. 연설문 초안은 왕실 전령들에게 직접 전달되었고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해리 왕자에게 전달하라는 엄격한 지시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방해였든 전달 과정에서의 실수였든 해리 왕자는 결국 그 메시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언론 보도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윌리엄 왕자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두 형제는 조상들의 초상화가 늘어선 복도에서 서로 마주 보았다. 카메라도 마이크도 없었다. 오직 혈연으로 맺어진 두 남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로 갈라진 두 남자만이 있을 뿐이었다.
하이리 왕자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또다시 허를 찔려야 한다는 건가요? 윌리엄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폭풍은 그의 통제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금이 간 그들의 관계는 또 한 번의 격렬한 타격을 입었고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이 두 형제에게 쏠려 있는 동안 카이서린에게는 아무도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궁전 유리창 너머로 거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는 떨고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녀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유 없는 부자의 실신방에서 나오지 않는 날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궁궐의 비밀을 짊어지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도 너무 적게 말하며 윌리엄 왕자의 감정적 붕괴에 너무 가까이 있었던 데서 오는 정신적 피로였습니다. 내우진 밤 나누는 대화는 점점 더 어두워졌고 속삭이던 전략은 모두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우아하게 감내했지만 다이아몬드도 끊임없는 압력에는 금이 가기 마련이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윌리엄 왕자의 발표 몇 시간 전 캐서린의 개인 일기가 유출된 것이다.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지만 그 안에는 고통과 공포로 가득 찬 가슴 아픈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그중 한 문장이 특히 눈에 띄었다. 이 일이 우리 모두를 파멸시키기 전에 떠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문장은 날 것 그대로 역과 없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 왕실의 몰락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캐서린은 언론과 인터뷰를 한 적이 없었지만 그녀의 고통은 이제 목소리를 얻었고 그 목소리는 어떤 궁궐 성명보다도 더 컸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캐서린이 결국 맡게 될 역할을 알고 엄격한 경호 체계를 마련해 두었지만 여왕이 세상을 떠난 후 찰스 왕세자의 명령으로 그 체계는 조용히 해제되었습니다. 여왕은 왕실에 관심이 집중될수록 캐서린이 얼마나 취약해질지 예감했던 것입니다. 여왕이 서거하고 찰스 왕세자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캐서린은 감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윌리엄 왕자에게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로 인해 겪게 될 고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그가 감당해서는 안 될 일들에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왕자는 단순한 조심성보다 더 큰 무언가에 이끌렸고 카에서린은 카메라가 닿지 않는 궁궐 구석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슬픔에 잠겨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앤 공주가 방으로 들어서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앤 공주처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속삭이듯 조용히 말하는 것도 수수께끼처럼 말하는 것도 두려움에 찬 어조로 말하는 것도 아니었다. 윌리엄 왕자의 발표 직후 그녀가 왕실 개인 방에 들어서자 보좌관들은 침묵에 잠겼다. 카밀라는 얼어붙었고 찰스 왕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아엔 공주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단 6단어면 충분했다. 이것은 그녀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 한 문장으로 왕실 내부를 감싸고 있던 부인의 장막이 산산이 조각났다. 앤 공주의 분노는 모호하지도 추측에 불과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찰스를 반대 의견으로부터 오랫동안 보호해온 카밀라와 고위 참모들을 직접적으로 향한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단순한 정책적 실책을 넘어 왕실 혈통의 순수성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비난했다. 아엔 공주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여왕의 미공개 최종 지시사항, 즉 공개되지 않은 개인적인 지시사항들이 있었고 이 지시사항들은 조용히 봉인되어 추밀원조차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의례적인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건강이 악화되고 새 정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한 마지막 해에 이러한 보호 조치와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앤 공주는 여왕의 사적인 지시가 의도적으로 묻혔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그 지시가 현재 그 부재로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앤 공주가 그 문서를 언급하자 카밀라는 격분했습니다. 그 후 벌어진 일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폭발이었습니다. 앤 공주는 카밀라가 의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정당성의 의문을 제기하며 여왕이 그녀에게 수여된 정식 칭호를 진정으로 승인했는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카밀라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자신만이 가족을 지탱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앤 공주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것도 당연하군 이라고 응수했다고 전해집니다. 다엣지 상황 이후 앤 공주는 윌리엄 왕자와 단둘이 있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조용한 왕실 서재에서 그녀는 1년 넘게 햇빛을 보지 못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장자리는 닳았지만 봉기는 그대로였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으며 여왕이 서거한 이후 앤 공주가 소중히 간직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봉투를 윌리엄 왕자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손으로 쓴 페이지들, 감정적인 생각들, 두려움, 그리고 섬뜩한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 문장에는 무거운 짐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지면 오직 혈통만을 믿어라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앤 공주가 한 일은 쿠데타가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그녀는 의무와 부정 전통과 그것을 왜곡해온 현대적 가면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윌리엄 왕자에게는 혼란의 폭풍 속에서 보기 드문 명료함의 순간이었지만 그 명료함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앤의 폭로 속에는 윌리엄 왕자조차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진실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어리고 순진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왕위 계승을 둘러싼 싸움의 무기가 된 누군가와 관련된 진실이었습니다. 조지 왕자는 아버지가 연설하는 연단에 겨우 닿을 만큼 키가 작았습니다. 하지만 버킹엄 궁전의 그림자 속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왕실을 둘러 갈라놓을 듯한 폭풍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족 나들이에서 갑자기 사라지고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잠시 동안만 유지되는 억지 미소를 짓던 그의 모습,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유언장에 깊숙이 숨겨진 조항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희망이나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조항은 조지 왕자를 기존 왕실과는 다른 형태의 군주제를 구현할 대상으로 지명했는데 이는 왕실을 내부에서부터 좀먹어 온 타협과 혼란 그리고 은밀한 부패의 영향을 받지 않은 군주제였다. 또한 여왕이 임기 마지막 화에 마련한 비밀 상속 및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용도 담고 있었는데 이는 기존의 왕실 실세들을 배제하고 조지 왕자를 윌리엄 왕자 앤 왕세자비 그리고 전통적인 왕실 체계 밖에 있는 익명의 인물 3명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 두기 위한 것이었다. 궁궐을 가장 뒤흔든 것은 여왕이 분명히 언급을 피했던 부분이었다. 카밀라는 자필로 작성한 14페이지 분량의 추가 문서에서 다음 세대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의도적이었고 명백했으며 치명적인 것이었다. 아행 공주의 개입에 이미 분개했던 카밀라는 이제 또 다른 왕실의 미래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놓였다. 오랫동안 궁정의 책략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워온 캐서린은 자신의 감독 없이는 조지 왕자를 어떤 공식 석상에도 넘겨주기를 거부했다. 두 왕족 여성 사이의 은밀한 긴장 관계는 직접적인 대립으로 번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카밀라가 캐서린에게 왕위 계승을 둘러싼 함정을 꾸몄으며 여왕의 사후 발언을 이용해 자신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비난하는 격렬한 언쟁을 묘사했습니다. 카에서린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다. 당신은 애초에 그녀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조지가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진 이유가 이제야 비로소 고통스럽게 이해되었다. 그는 아픈 것도 아니었고 해외로 보내진 것도 아니었으며 보호받고 있었다. 앤 공주는 여왕의 개인적인 소원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개인 예배당 중 한 곳에서 조용히 열린 의식에서 여왕은 조지 왕자에게 상징적인 유물을 수여했습니다. 왕실 혈통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이 유물은 미래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야 할 때에만 수여된다고 전해집니다. 그 유물의 정체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조지 왕자는 이제 단순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 건질 수 있는 무언가의 상징이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이 유출된 지 몇 시간 만에 카밀라에게 충성하는 궁궐 직원들은 여왕의 마지막 유언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며 위조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반박 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감정적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무게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왕자는 다음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는 왕실 사진관에 서서 전통을 기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통을 새로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한마디로 그는 왕실 재설정 명령을 발표하며 카밀라가 조용히 쌓아 올린 모든 것의 근간을 무너뜨렸습니다. 왕실 재설정은 단순한 상징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서명과 날인이 된 이 포괄적인 지시는 왕실 의례의 위계질서를 재편하고 카밀라를 차기 왕위 계승자와 관련된 모든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배제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등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명단에서 삭제되고 계획 수립에서 배제되었으며 한때 그녀에게 영국의 미래 통치자들 사이에서 유산을 남길 것을 약속했던 문서들에서 지워졌습니다. 윈저의 대리석 홀에서 그 법령이 낭독되는 순간 탄식이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카밀라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다고 전해지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카밀라에게 오랫동안 충성해온 참모들은 항의하며 사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침묵 속에, 어떤 이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갔지만 그만큼 많은 이들이 남아 조용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진실보다 침묵을 중시하는 권력 구조 속에서 살 오름판을 걷는 듯 조심스럽게 행동해왔습니다. 이제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앤 공주, 에드워드 왕자, 그리고 캐서린은 카밀라에 맞서 하나로 뭉쳤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미묘한 신호였지만 은밀한 공간에서는 치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 찰스 왕세자의 침묵은 어쩌면 가장 강력한 신호였을 것이다. 그는 개인 발코니에서 사태의 전개를 지켜보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충격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묵인 때문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카밀라를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 명목상의 왕비일 뿐 동맹도 없고 계승권도 박탈당한 카밀라는 이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권력을 쥐고 있었다. 왕실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동궁에서 빠져나온 그녀의 발걸음은 차가운 돌바닥에 울려 퍼졌고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추방은 아니었지만 왕실 역사상 여왕에 대한 공개적인 부인에 가장 가까운 순간이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누군가 여왕이 한때 소유했던 먼지로 뒤덮인 낡은 왕실 창고에서 테이프 하나를 꺼냈다. 아무도 테이프가 작동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왜곡된 음성이 지직거리며 재생되자 방 안은 얼어붙었다. 다이애나 공주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신중하면서도 애절하게 마치 마지막 저항처럼 시간을 꿰뚫었다. 뿌리를 잊은 왕관은 절대 믿지 마세요. 그 한 문장으로
윌리엄 왕자가 여전히 붙잡고 있던 모든 환상이 무너졌다. 녹음은 짧았지만 결정적이었다. 다이애나는 어머니로서뿐 아니라 배신에 둘러싸인 한 여성으로서 궁궐 안에서 자신의 삶을 조종하고 진실을 왜곡한 세력들을 암시했다. 그녀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아들들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어조가 달라졌다. 특히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자리를 다시 쓰게 된다면 그 시작은 그녀였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윌리엄 왕자에게 그녀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오열했다고 한다. 그는 몇 시간 동안 방에 틀어박혔다. 고통은 메시지 내용뿐 아니라 그 시점에도 있었다. 그는 이미 왕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카밀라를 왕실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했지만 이 음성 메시지는 그의 모든 고통스러운 선택이 처음부터 어머니의 숨겨진 진실과 일맥상통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다. 잠시 후 윌리엄 왕자는 앤 공주에게 녹음 테이프를 건네주며 그녀가 왕족으로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가장 열렬한 수호자로서 이 테이프를 다뤄주기를 바랐다. 그날 저녁 윈저의 조용한 응접실에서 녹음 테이프가 재생되었다. 조지와 샬롯이 앤 공주 옆에 앉아 있었고 앤 공주는 그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혈통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이애나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역사는 한데 어우러졌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그동안 관여할 수 없었던 왕실에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 음성 메시지 소식이 언론에 유출되자 다이애나비의 장례식 이후 볼 수 없었던 대중의 반응이 쏟아졌다.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페어져 나갔고 궁궐 앞에는 밤새도록 추모 행렬이 이어졌다. 전 세계가 애도하는 여인을 기리는 촛불이 켜졌다. 세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뿐 아니라 마침내 들려온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마침내 찰스 왕이 앞으로 나섰다. 며칠간의 숨막힐 듯한 침묵 끝에 그는 통치자의 모습이 아닌 아버지로서 감당할 수 없는 후회의 무게를 짊어진 채 국민들에게 연설했다. 구국민들은 변명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고백이었다. 예정에 없던 긴급 국왕 연설에서 그의 목소리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과 피로 그리고 한때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왕실이라는 제도가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가족을 파괴했다는 깨달음 때문에 떨렸다. 저는 가족을 온전히 지킬 만큼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고백했다. 궁궐 깃발도 위험 있는 배경도 의식적인 무대 장치도 없이 그저 변명거리가 없는 한 남자가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군주제 사이의 균열을 드러냈다. 그는 군주로서뿐만 아니라 과거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던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들들이 점점 더 침묵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본 아버지로서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다. 그리고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순간이 왔다. 찰스 왕은 단순한 상징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왕실 복원을 위한 길을 열기 위해 무기한 왕실 직무에서 물러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왕정이 더 이상 구체제 하에서는 번영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세상이 변했고 왕관도 그에 맞춰 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라고 그는 말했다. 궁궐 안의 의견은 분분했다. 어떤 이들은 이를 항복이라고 불렀고 어떤 이들은 그의 재위 기간 중 가장 용감한 행동이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바깥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그의 가장 결정적인 행보가 될지도 모르는 발표를 통해 엘리자베스 여왕의 미공개 유언을 공식적인 왕실 의례로 복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은폐되었던 모든 문서, 숨겨진 편지, 봉인되었던 여왕의 모든 지시가
이제 왕실의 다음 장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야망과 전통 아래 묻히지 않고 엘리자베스 여왕의 목소리가 마침내 그녀가 남긴 왕좌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온 국민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미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 되게 하라. 우리 이한 문장으로 그는 왕관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왕관의 방향을 좌우할 권력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유산을 뒤로하고 겸손과 슬픔 그리고 자신이 대표했던 시대가 마침내 끝났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왕실의 무대는 새롭게 재정비되었고 카메라가 꺼지고 버킹엄 궁전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을 때 세상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왕실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